자, 반갑습니다. 원래 저번에 한번 이 부분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놓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재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영국 혁명부터 독일 통일까지 그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영국 혁명부터 해서 그냥 시험 범위 마지막까지인 제국주의까지 그렇게 모두 다 한번 흐름 정리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건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사건이 영국 혁명이죠. 그죠? 영국 혁명을 갖다가 먼저 볼 건데, 영국 혁명은 언제 일어났던? 잠시만요. 또 이게 말을 안 듣느라. 자, 영국 혁명은 17세기 당연히 영국에서 일어난 누구와의 갈등 속에 왕과 그리고 의회와의 갈등 속에 의회의 권력 투쟁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권력 투쟁 과정 속에서 왕의 권한은 점점 약화되었고 의회의 권한이 더욱더 강화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왜 영국혁명을 일정 시민혁명의 범주에 그렇게 포함을 시키냐면, 의회를 구성했던 많은 구성원들이 주로 젠틀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시민계층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이러한 시민계층을 주도로 하는 시민혁명에 포함을 시켜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영국혁명이 시민혁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왕과 의회와의 갈등 속에 크게 청교도 혁명과 그리고 우리는 이 명예 혁명을 합쳐서 우리는 영국 혁명이라 부릅니다. 청교도 혁명과 명예 혁명 둘 다 두 명의 왕의 전제 정치로 인해서 발생했죠. 청교도 혁명 같은 경우는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전제 정치, 그리고 명예 혁명 같은 경우는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로 말미암아서 이에 대한 의회의 반발로 끝내 청교도 혁명에 따른 결과, 이 결과가 조금 중요하겠죠. 영국에서 어떤 국가가 수립되었다? 공화정이 수립되었죠. 공화정이 수립되게 되고, 명예혁명에 따라서 그 결과 입헌 군주제 국가가 수립되었더라. 또한 이 명예혁명과 청교도혁명을 볼 때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청교도혁명 과정 속에 의회가 왕에게 제출했던 문건을 무엇이라 부른다? 이렇게 부르죠. 권리청원이라 부르고, 명예혁명 과정 속에 의회가 왕에게 제출했던 문건을 권리장전이 있더라. 그래서 이 권리청원과 권리장전 각각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물론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사이에 어떠한 인물도 존재했다? 크롬웰이라는 인물도 존재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영국에서 일어났던 시민혁명 다음에 산업혁명을 갖다가 살펴보면 되겠죠. 산업혁명. 영국혁명 다음에 볼 것이 산업혁명을 봅시다. 영국혁명이 17세기에 발생했다면 산업혁명은 18세기 말에 어디에서 발생하였다? 이 영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했죠.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였는가? 크게 네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일단은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명예혁명과 그리고 청교도 혁명을 거치면서 영국이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더라. 그죠?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두 번째, 영국은 또한 지하 자원이 풍부하였더라. 그죠? 지하 자원이 풍부하였고,
세 번째, 또한 식민지도 많고 특히 모직물 공업이 이때 발달하면서 모직물 공업 등을 통한 많은 수익을 갖다가 어이구 잠시만 수익물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본이 축적되어 있더라.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인클로즈 운동 우리 배웠었죠. 인클로즈 운동을 통한 무엇이 풍부하였다? 네 번째, 노동력이 풍부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본 이것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된 배경 이렇게 뵀죠. 이게 배경이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는가 이것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죠? 첫 번째 산업혁명이 시작되게 된 것은 면직물의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했죠.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두 번째 이 면직물을 갖다가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하기 위한 방적기라든지 방직기와 같은 기계가 발명되었으며 세 번째 이 기계를 갖다가 자동으로 움직이기 위한 동력의 발명도 이루어졌다고 했죠. 다음으로 이와 아울러서 무엇의 발전도 있더라? 교통과 그리고 통신의 발전으로도 이어졌더라. 하지만 이에 따른 결과까지 봐야 되겠죠. 산업혁명에 따른 결과까지 보시면 자 결과를 갖다가 보면 첫 번째 또 보시면 잠깐만 봅시다. 먼저 농업사회에서 어떠한 사회로 변화되었다. 그렇죠. 산업사회로 변화되게 되었으며 두 번째 가내 수공업 형태에서 공장제 기계 공업 형태로 변화되었더라. 그죠? 공장제 기계 공업 형태로 변화되었고 세 번째 또한 자본주의 사회가 드디어 형성되게 되더라.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변화만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등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네 번째 노동 문제라든지 그리고 위생 문제 아울러서 그 외에 빈부격차 도시 문제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사상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바로 사회주의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어쨌든 영국에서는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서 영국혁명과 그리고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난 두 가지 사건을 겪었다. 그래서 영국혁명과 산업혁명은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물론 다른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흐름 체크를 꼭 해두셔라 그런 겁니다. 다음 이제 프랑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넘기겠습니다. 넘겨도 되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나라가 바로 이 프랑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중에서도 18세기에 발생한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18세기가 됩니다. 영국에서는 18세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다시피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죠. 물론 프랑스 혁명이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프랑스 혁명이 진행될 때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 선생님이 꼭 중요하니까 체크해 두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신분제도인 무엇의 모순으로 해서 앙시앙 레짐 즉 구제도의 모순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서 이후 재정적 부족으로 인해서 자 과정을 갖다가 보셔야 되겠죠. 과정을 보면 이 순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무엇이 소집되었다? 삼부회가 소집되었다.
이후에 자, 이 순서 국민의회가 수립되고 다음이 뭡니까? 다음이 입법의회. 다음이 또 뭐죠? 국민공회. 이 순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총재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이 통령정부입니다. 그죠? 통령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이 수립됩니다. 그죠? 먼저 3부회 때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즉 구제도의 모순에 따라서 3부회가 재정적인 부족에 따라서 3부회가 소집되었고 여기에서 3신분들이 바로 이 투표 방식을 두고 불만을 제기했던 거죠. 기존의 투표 방식은 신분별 투표 방식이었으나 3신분이 요구했던 투표 방식은 머릿수별 투표 방식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3신분들이 테니스 코트 서약 이후 국민의회를 조직하게 되더라. 국민의회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일들을 갖다가 살펴보면 첫 번째 어디를 갖다 습격했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그리고 이때 혁명의 이념을 발표한다고 했죠.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 줄여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말하죠. 인권선언이 발표되고 또 한 가지 봉건제를 갖다가 폐지하게 되는데 이때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 봉건제 폐지는 유상 폐지로 이루어졌더라. 아울러서 이러한 혁명의 이념을 담은 헌법도 제정하게 되는데 이때 헌법을 우리는 9.1 헌법이라고 했는데 이때 9.1 헌법의 한계점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9.1 헌법의 한계점은 바로 제한선거였다. 제한선거.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재산 정도에 따라서 선거권이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국민의회의 가장 크다는 특징은 주로 부르주아 계층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개혁들이 추진되었고 이런 부르주아들이 실제로 장악한 의회가 바로 이 입법의회가 되는 거죠. 입법의회 때 두 가지 일 정도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때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어디로 탈출하다가 그렇죠. 여기를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다가 어떻게 됐죠? 체포당하는 일이 있을 때가 입법의회 때가 됩니다. 아울러서 한 개 더 체크해야 될 것이 이때 또한 무슨 전쟁이? 혁명 전쟁이 발발한다고 했죠. 이 혁명 전쟁에 말미암아서 프랑스 혁명군과 외국군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프랑스 혁명군이 패배를 갖다 거듭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입법의회, 특히 입법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부르주아지가 인기가 점점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이 틈을 이용해서 과격하면서도 급진적 세력이 바로 적어볼까? 과격하면서 급진적 세력이 인기가 높아지고 끝내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후에 바로 세웠던 의회가 국민공회가 됩니다. 국민공회 때는 국민의회와 조금 비교를 갖다 같이 해보면서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국민공회 때 일단은 보다시피 공회니까 무엇을 수립하였다? 공화중이 수립되죠. 공화중이 수립된데 공화중이 수립됐다는 건 왕이 제거되었다는 거죠. 이때 루이 16세를 갖다가 처형을 갖다가 시키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이때 공화정을 이끌었던 인물 정도 조금 체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누구냐? 바로 로베스 피에르라는 인물이 공화정을 이끌어 갔고 또한 공포정치를 시행한다고 했죠. 이와 아울러서 또한 봉건제를 갖다가 역시 동일하게 폐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겠는데 이때는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폐지가 이루어졌고 또한 이때에 헌법을 갖다가 93 헌법이 발표되게 되는데 차이점은 이 앞에는 제한선거였는데 이때는 그죠? 보통 선거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렇게 각각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에 대한 불만도 커졌고 계속해서 혁명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혁명 전쟁에서 계속해서 전쟁에서 커다란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또는 전쟁이 오랫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죠. 이게 다시금 공화정 이후에 다시 온건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권력을 잡고 수립한 정부가 총재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재정부가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하고 계속해서 혼란을 야기하자 다시금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해서 바로 이 통영정부와 제정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더라. 그래서 이 시기를 갖다가 우리는 다시 뭐라 부르냐면 나폴레옹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 부른다고? 이렇게 부릅니다. 나폴레옹 시대, 이렇게 부르죠. 나폴레옹 시대를 볼 때는 크게 국내의 정책과 국외의 정책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정책과 국외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은데, 국내, 나폴레옹은 얘기했다시피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어쨌든 개성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이렇게 법전으로 나타나려 했다.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것이 나폴레옹 법전이 되겠죠. 나폴레옹 법전이 제작되고, 국외로는 또한 유럽 원정이 나서게 되는데, 역시 유럽 원정을 나섰던 명분도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유럽 전역으로 전파시키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유럽 원정에 나서 대다수의 유럽을 실제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복을 하지 못했던 곳이 어디라고 했죠? 영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국을 정복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영국을 고립시킬 목적으로 실시했던 정책,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무엇을 내렸다? 대륙 봉쇄령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고, 이후 이 대륙 봉쇄령을 갖다가 어겼던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이 러시아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역시 러시아 정벌에 나섰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했고, 이로 말미암아서 나폴레옹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더라. 맞습니까? 어쨌든 나폴레옹 시대가 이제 막이 내리고 다시 새로운 유럽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게 된다고 했죠. 그게 이렇게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화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기면, 자, 어쨌든 나폴레옹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유럽 정치 체제가 수립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라 부른다? 빈 체제라고 불렀죠. 빈 체제인데, 자,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빈 체제다 이렇게 불렀죠. 1814년부터 1845년까지 유럽에서 유지된 이러한 정치 질서 체제를 갖다가 의미하겠습니다. 이 빈 체제를 주도했던 인물 조금 중요하니까 좀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누구다?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 즉 이 빈 체제를 갖다가 주도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메테르니에 의해서 주도된 이러한 회의를 빈 회의라 부르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뭐라고 했죠? 이 내용은 꼭 중요하니까 구절구절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유럽의, 다 적어야 되나 이거를? 유럽의 영토와, 그죠? 영토와 그리고 정치 체제를 언제준,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 이게 빈 체제, 즉 빈 회의에서 1814년에 개최된 빈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고,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이러한 유럽의 정치 체제를 우리는 빈 체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격은 수업 시간에 했다시피 반동주의와 복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성동맹이나 사국동맹,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지만 이처럼 빈 체제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영향으로 바로 기존에 있었던 터치가 좀 잘 안됩니다. 바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주의와 그리고 민족주의를 갖다가 탄압한다고 했죠. 빈 체제에 따른 영향,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탄압되었고, 오히려 유럽에서는 이렇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하다 보니까 더욱더 거세게 무슨 운동과 자유주의 운동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족주의 운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된다고 했습니다. 자유주의 운동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크게 프랑스 자유주의 운동과 프랑스 자유주의 운동과 영국 자유주의 운동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죠? 프랑스 자유주의 운동은 다시금 7월 혁명과 그리고 2월 혁명으로 구분해서 살펴봤죠. 둘 다 7월 혁명의 배경 원인이 되었던 것은 7월 혁명 같은 경우는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가 되겠죠. 2월 혁명 같은 경우는 선거권 확대를 위한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를 위한 그런 투쟁 속에 2월 혁명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 역시 결과가 좀 중요합니다. 그죠? 7월 혁명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시금 어떤 국가가 수립되었다? 입헌 군주제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루이 필립이라는 그런 시민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왕에 오르고 대신 정권은 일부 소수의 부르주아지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선거권이라든지 정치적 참정권을 갖다가 획득하지 못했던 하층민들이라든지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그에 따라서 바로 2월 혁명이 발발하여서 끝내 이 루이 필리프를 갖다가 끌어내리고 이 2월 혁명에 따른 결과 바로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이것까지 중요하니까 잘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과하고 영향을 조금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혁명에 따른 영향입니다. 이 7월 혁명이 일어나니까 다른 전 세계에 많은 자유주의 운동이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건 프랑스 혁명, 7월 혁명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그에 따른 영향을 받아서 벨기에가 독립을 하죠. 벨기에가 독립을 하게 되고 또한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기존에 있었던 빈 체제가 붕괴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인데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이렇게 부르죠. 선거권 확대 운동이라 부릅니다. 선거권 확대 운동이라고 부르죠. 영국의 이런 자유주의 운동은 개혁을 통해서 혹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회의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각각 차수별로 좀 알아두시면 좋다고 했죠. 1차 체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차 체크해 두셔야 되고 또 2차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죠? 2차. 그리고 4차도 체크해야 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인데 1차 때는 누구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중간 시민층이죠. 좀 좁은데 자 중간 시민층에게까지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2차 때 특징적인 점이 노동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는 거죠. 4차 때 특징적인 점은 여성인데 여기서 우리 책대로 조금 해 두셔야 됩니다. 4차 때 보시면 만 30세 이상의 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최초로 선거권이 부여되고 왜 선생님 만 30세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바라면 5차 때 보시면 여성에게 또 선거권이 부여되는 내용인데 모든 만 21세 이상의 여성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구분을 두기 위해서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뭐냐 1차와 2차 넘어가는 중간적인 사이에 바로 어떤 운동이 일어나서 그죠? 스트 운동의 영향으로 차후에 노동자에게까지 선거권이 확대되게 되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민족주의 운동인데, 민족주의 운동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봤죠. 그렇죠?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을 갖다가 살펴봤고, 또 한 가지 독일의 통일운동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볼 때는 인물 3명을 이렇게 체크해 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 누구? 마치니, 그죠? 마치니 봤고, 두 번째 가리발디, 그죠? 세 번째 카보우르,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한, 뭐 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가리발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독일의 통일 같은 경우는 순서와 그리고 비스마르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무슨 동맹이 체결되고, 관세 동맹이 체결되고, 다음 프랑크푸르트, 헷갈리죠? 잠시만. 그렇죠. 푸르트 국민의회가 수립되고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바로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의 무슨 정책? 철혈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독일 통일이 이루어져서 독일 제국이 수립되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 우리가 저번에 영상을 녹화했던 부분이고, 자, 나머지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디를 볼 거냐?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제국주의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봅시다. 자, 다음 볼 부분이 미국 독립혁명이 되겠죠. 미국 독립혁명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적어봅시다. 미국 독립혁명에 대해서 볼 건데,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 중요합니다. 그죠?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기존의 어떠한 정책에서, 기존의 건전한 방임주의 정책에서 어떠한 정책으로 영국의 미국의 식민지에 대한 정책이 건전한 방임주의 정책에서 중상주의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중상주의 정책으로 바뀜으로써 미국 식민지의 불만이 커졌고, 그러던 중에 자,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 역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첫 번째, 어떤 사건이 뻥 하고 터져버렸다? 바로 이 보스턴 차 사건이 발발하게 되었고, 이후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1차 대륙회의와 그리고 2차 대륙회의가 열리게 되더라. 특히 이 2차 때 내용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죠? 미국 독립 선언이 발표되었고, 조지 워싱턴을 갖다 총사령관으로 하는 독립전쟁을 갖다가 선포하게 됩니다. 이후 전세가 역전되어서 요코타운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해서 끝내 무슨 조약이 체결되어? 파리 조약이 되겠죠. 파리 조약이 체결되어 미국의 독립이 승인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미국은 독립하고 나서 계속된 발전을 갖다가 이룩하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서부 개척의 시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죠? 서부 개척의 시대로 나가게 되더라. 하지만 이 서부 개척 과정 속에 남북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남과 북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더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죠. 뭐 산업의 차이라든지 무역의 차이라든지,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남과 북의 갈등의 심화적인 요인은 바로 노예제를 두고, 그죠? 노예제를 두고, 북부 같은 경우는 노예제를 갖다가 폐지를 갖다가 주장하였죠. 북부 같은 경우는. 이에 비해서 남부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를 그대로 유지하자, 노예제를 갖다가 찬성하는 이쪽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갈등 속에 바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했죠.
링컨이 당선되자 이후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를 하게 되고 남부 연합이 결성됨으로써 남북 전쟁이 발발이 되게 되었던 거죠. 이후 남부가 초기에 우세를 갖다가 점쳤지만 이후 북부가 끝내 결정적인 전투, 이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승리를 갖다가 거둠으로써 북부에서 통일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라틴 아메리카 봅시다. 그죠? 라틴 아메리카는 더욱더 간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죠. 라틴 아메리카를 식민지였던 가장 대표적인 두 나라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에스파냐와 그리고 포르투갈이 되겠죠. 포르투갈에서 이 라틴 아메리카가 대다수가 식민지화 되었더라.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한 나라는 하이티. 그죠?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을 이루었더라. 낮에 수업을 그렇게 하고 밤에 와서 또 이걸 갖다가 말을 하니까 또 잠도 오기도 하고 살 목이 잠깁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 방문을 잠그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 선생님 어린 애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 방에 띄우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덥습니다. 더운데 잠시만 창문 조금만 더 열자. 상당히 날씨가 더워서 사실 이 좀 땀도 이렇게 맺히고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죠. 그죠? 두 번째,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앞장섰던 사람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볼리바르가 있다고 했죠. 참고로 둘 다 이 볼리바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크리올로 출신들입니다. 그죠? 볼리바르. 라틴 아메리카의 어디를 어디를 독립시켰던 사람? 북쪽을 독립시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고, 세 번째, 남쪽을 또 독립을 시켰던 사람이 누가 있더라? 산마르틴이 있더라. 이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중요한 거는 바로 뭘로서는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뭘로서는, 즉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했던 선언이 되겠죠. 그 내용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적어볼까 같이? 라틴 아메리카, 그죠?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그죠?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어떻게 한다? 배격한다는 선언. 그죠? 배격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알아서 할 테니까 유럽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뭘로 선언이 되겠더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자, 제국주의가 되겠습니다. 제국주의. 19세기에 유럽 열강이 자신들의 자본주의에 따른 대량 생산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다가 혹은 원료를 갖다가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이러한 식민지를 갖다가 획득해 가는 과정을 제국주의라 부르는데, 이를 제국주의를 갖다 뒷받침해 주는 대표적인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독점 자본주의. 그죠? 독점 자본주의가 있고, 두 번째, 사상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그죠? 경제적으로는 독점 자본주의가 뒷받침되었고, 사상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사회 진화론, 사상적으로.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인종주의가 되겠습니다. 인종주의가
사상적으로 이렇게 대표되어 이 제국주의를 뒷받침해주는 요인이 되겠더라. 이들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화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식민지화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프리카를 갖다가 분할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아프리카를 갖다가 점령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죠. 그죠?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에 의해서는 이집트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갖다 연결하려는 무슨 정책? 종단 정책이 추진되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알제리,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 알제리부터 해서 서부 아프리카로부터 해서 동쪽의 마다가스카르 섬을 갖다가 연결하는 무슨 정책? 횡단 정책이 추진되었더라. 이후 이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영국과 프랑스가 드디어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발생했던 사건이 바로 파쇼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고, 다음 아프리카 분할에 이어서 아시아도 분할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아시아 분할도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에 따라서 영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인도와 또한 말레이 연방, 그죠? 말레이, 미얀마라든지 말레이시아들 갖다가 정복해서 말레이 연방을 수립해서 식민지화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도차이나 연방을 갖다가 수립한다고 했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갖다가 있는, 즉 인도 차이나 연방을 수립해서 식민지화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바로 인도네시아의 동인도 회사를 수립해서 인도네시아를 갖다가 지배하였더라. 여기까지 하면 전체적인 영국 혁명부터 해서 제국주의까지 뭐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흐름 정리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다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